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 전에 저는 캐톨릭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UCLA 가서 제가 최고로 그 좋았고 또 평생 필요한 공부를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ree thinking, 자유사고, 뭐든지 상상해서 생각하는 이 academic mind, 학술적인 사고하고, 두 번째로는 critical thinking입니다. 그래서 critical thinking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더 명료하게, 더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사고방식인데, 그 두 가지를 UCLA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40년째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저는 시각적으로 오류나 또 위선이나 또 의미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찾아내고 그러는 트레이닝을 받은 포토 저널리스트입니다. 예, 위에는 사진 기자라고 써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simplified한 그 롤이고, 저는 사진 기자도 했고 에디터도 했고 프론트 페이지 에디터도 했고 chief photographer도 했고 매니저도 했고 노트 아메리카 픽처 데스크에서 전국 취재 지휘도 했고 다양한 역할 미국 주류 언론에서 거의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지금 와서 아까 스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우리 문화유산을 영어문화권의 지식세계 컨텐츠로 만들어 놓는 것을 제 레거시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스님이 구체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이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부분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시사적인 내용 또 이 영어 문화권에서의 이 시사적인 인포메이션을 잘못 한국으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그 베이스가 없고 또 언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저널리즘 생태계를 모르고 잘못 전달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좀 들어보다가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일단 막판에 우리 문답 시간 가질 때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몇 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10년,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에서는 97년부터 지금 이제 동부권에서 계속 활동해 왔고요.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턴으로 1986년에 돼가지고 87년부터 일했는데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미국에서 제일 큰 신문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 신문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문이 그 당시에 하루 100면 이상씩 찍었거든요. 110면 이상씩 평균. 그리고 발행 부수가 그 당시에 100만이 넘었고 120만까지도 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문지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신문사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편집국에 일하는 기자들, 편집자들 합쳐서 한 1,100명 정도 있었는데 저같이 한국말, 또 스페니쉬, 만다린, 또 이 문화를 갖다가 코리안 컬처도 이해하고 그런 기자는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딜 가나 differentiated,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최대한대로 그 조직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도 지금 다 스펙 쌓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졸업장보다도 포트폴리오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에는 본인의 능력이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critical thinking 제가 UCLA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사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lacking, 이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국에는 이 오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미국 미디어에 대해서. 자, 저는 Korean American Identity를 가지고 지금 46년째 살고 있는데요. Korean American Identity라는 말은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얻으면 의무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또 언젠가 그것이 바뀌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다국적 국적을 허용하는 이제 시대가 또 오면은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좁은 시각으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만 한국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800만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한 법이 너무나 영어로 말하면 provincial, 굉장히 좁은 소견이 좁은 그런 법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35년 전에 저희 로스앤젤레스 가족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본인의 직계들과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저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사촌들, 조카들 다 이렇게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설날 때 모여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의 모습입니다. 예. 이때는 진짜 힘든지 모르고 사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데 제가 학교에서 찍는 사진은 학교 필름을 쓰는데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으려면 제가 밥 한 끼를 굶어야 돼요. 예, 또 그것을 또 컬러를 또 현상하려면 또 밥 한 끼를 또 하나 굶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이 포토 저널리즘에서 비주얼 스토리텔링 할 때 그 사진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스토리텔링 사진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사료적인 가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time, place, and context. 한국말로 말하자면 어디서 언제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한 사진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을 보시면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제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취재할 때 1987년도 6월 선배 기자들 동경 지국장 샘 제미슨, 머닐라 지국장 마크 파인맨, 뱅콕 지국장 닉 윌리엄스 이 선배들하고 같이 한국 취재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88 올림픽 1년 전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이 미국에서 제일 큰 신문 중에 하나가 이런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취재했던 것은 한국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진짜로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의 문명의 선두자였고 이 한국 언어를 남북한 합쳐서 겨우 8천만 밖에 쓰고 있지 않지만 언어 자체가 너무나 사이언티픽한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국말을 쓰기를 포기하고 외국어만 쓰는 세대들이 나와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쓰면 아무도 안 쓰는 게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을 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할 때 여러분 나이의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이때 저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 학생들이 저도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했을 때였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전경들이나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너무나 폭력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전경들이 쏘는 이 최루탄은 그 12게이지 샷건이라고 이 엽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엽총을에다가 앞에다가 최루탄을 붙여서 쏘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 건 컬처에서 16살 때부터 사냥 교육을 받고 그래서 총기의 무서움을 알아서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큰일이 났어요. 그때 이한열 군이 그 12게이지 샷건으로 쏜 그 최루탄을 맞고 그때 오명을 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러 나올 때 LA 타임스에 있는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가진 선배 기자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폭동 상황에서 다치지 않고 취재를 하는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온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다행히 저는 뭐 돌멩이는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얼굴은 다치지 않고 6월 항쟁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아줌마의 힘을 제가 배웠고요. 그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저렇게 던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사진을 전송했던 그 프린트입니다. 이게 컬러 프린트는 사이안하고 마젠타, 옐로우 이 세 가지를 전송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새 그 레이어를 붙이면 컬러 사진이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조선 호텔에서 사진을 보내면은 3분마다 한 번씩 딸깍 하고 누가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송하는데 한 컬러 스캔 보내는데 10분 걸려서 30분 걸리는데 중간에 딸깍하고 누가 전화를 도청해버리면 잡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에. 그러면 이제 LA에 있는 신문사 그 랩 테크니션이 저한테 사진 못 쓰겠다, 다시 보내라. 그러면 다시 보내고 매번 3분만 지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군부 정부에서 그 국제 전화를 3분마다 한 번씩 도청을 했던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네. 그 당시 고생 많이 했던 전경들입니다. 바로 그 6.29 선언 이후로 이제 개헌이 되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 처음으로 지금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7번 전에 5년제 단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가졌는데 그때 이 두 인물 위주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대통령 유세를 근접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저는 기록을 했고 결국에는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에서는 취임을 할 때 이 성경한테 선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한테 선서를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합법으로 처음으로 허락이 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조직할 수 있는 데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실 미국도 2차 대전 이후로 노조가 조직이 되면서 중산층이 생겨가지고 미국의 20세기 70년대 80년대까지 중산층이 한 사람만 일을 해도 내 식구가 먹고 사는 임금을 받는 구조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노조를 이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면서 요즘에는 미국의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졌고 중산층이 적어지고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소한 2사람이 일을 해야지만이 식구 4사람이 먹고 사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87년에 노조 생기면서 중산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와보니까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거친 그 과정을 꼭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러한 인구가 있는 사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89년도에 제가 88 올림픽까지 2년 동안 취재한 거 가지고 민주화의 현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백두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회에 있을 때 1988년에. 근데 백두산 가는 길에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에 갔는데 우리 LA 타임스 사무실에 국가에서 지정한 통역관 한 명이 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디서 왔냐고 해서 방금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취재하고 왔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텔레비전으로 열심히 많이 보여주면서 민주주의는 저렇게 혼란스럽다라는 자막을 쓰는데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대한민국 청년들은 엄청 용감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로 1년 후에 1989년 6월 초에 천안문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이 공백, 바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에 전염이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앞서가는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 백두산 천지가 이 남한 국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저렇게 사진으로 기록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북을 통해서 북에서 소위 주장했던 올림픽 공동 주최하겠다는 준비를 가서 보겠다고 했더니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그 다음날 오면은 입국 사증을 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강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제가 중화인민공화국 동북 삼성 쪽으로 해서 백두산 올라갔는데 The Land and People of Korea라는 책을 집필하신 솔버그 교수님은 60년대부터 한국을 연구하신 교수님이에요. University of Washington. 저 책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사회 책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한항공 기내지에다가 편지를 알렸고, 그다음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돌아가서 1992년 LA 폭동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31년 전입니다. 올해가 31년째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간 지 딱 90년 되던 때였어요. 1902년부터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Korean American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확고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에 70년대 이민 오신 세대들은 한국의 독재를 피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셨는데 한국에서의 중산층 교육이나 생활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착하시자마자 넘어야 되는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쉽게 해결 못 하셨어요. 미국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민 가서 도착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은 공항에 자기를 픽업하러 온 친구의 직업이 보통 자기 직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하던 일 배워서 그대로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 밀집 지역에서 이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안 하는 데서 편의점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흑인 문화하고 그렇게 쉽게 썩 어울리지는 못했고 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citizenship입니다. citizenship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사는 예를 들어서 흑인 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면 미국 독립기념일 날이나 명절 때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해서 동네 사람들 대접하고 또 동네 사람들 상이나 당하거나 결혼식, birthday 이런 거 있으면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그런 citizenship, 참여하는 citizenship을 보인 그런 Korean American들은 폭동 때 동네 주민들이 와서 가게 앞에 서서 지켜줬어요. 이 동네는 좋은 사람이, 이 가게는 좋은 사람이 운영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덕을 못 쌓았거나 아니면 아예 언어 장벽, 문화 장벽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귄 많은 분들은 많이 또 당했습니다. 근데 crucial, 가장 거기에서 또 결정적인 것은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한인타운을 포기했던 거예요.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LAPD는 미국에서 CIA, FBI, LAPD, NYPD 그런 식으로 몇 개 안 알려진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조직입니다. 남가주의 대부분 조그만 경찰관들을 다 LAPD 경찰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경찰계에서는 미국에서 선봉이었는데 그 운영하시던 경찰국장은 나름대로 이 다민족을 수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키가 큰 사람만 경찰시켜줬고 백인 위주로
그래서 여성들하고 소수민족은 경찰관이 굉장히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폭동이 나는 날도 그 사람은 자기가 또 앞으로 다른 선거에 나가려고 기금 운동하는 부자촌에 가서 그 기금 운동을 하고 있었고, 플로렌스 노르만디라고 노르만디 길하고 플로렌스 길에서 첫 번째 폭동이 시작됐을 때 거기에 경찰들을 투입했던 그 지휘관이 헬리콥터에서 보여주는 군중을 보고서 all units evacuate from Florence and Normandy라고 경찰들을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 그 커맨더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지속됐으면 경찰들이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총기를 발포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비극이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을 철수시켰어요. 근데 철수시키고 이제 플랜 B가 있어갖고 병력이 들어와서 그걸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 플랜 B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경찰들이 공백 상황을 남겨놨어요. 그 와중에 한인타운에 들어와서 불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생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게 와서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와서 가게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는 여러분이 아마 그 영어 문화권 미디어에서 반영되는 아시아 남자상에서 이렇게 offensive position,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모습으로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처음 봤어요. 왜냐? 미국 역사에서 아시안 남자는 항상 연약한 존재로 보여졌어요. 영화에서나 미디어에서나 다는 항상 그 19세기에 1869년 대륙간 철도 공사를 마치고서도 청나라 화교들은 기념사전에 사진 찍는데 초청받지 못해서 사진에도 못 찍혔고, 1942년에는 41년 12월 달에 진주만 습격으로 퍼럴하버 습격으로 모든 일본계들을 갖다가 수용소로 보내줄 때 일본계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보호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 끝날 때까지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 후로는 다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따르기만 하지 싸우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그 일본계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인터ment 캠프, 그 격리 시설 가서 몇 년간 살다 온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대들하고의 대화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해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다들 말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문화 단절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후 세대들은 그냥 급격하게 미국화돼 버렸어요. 일본계들이. 처음으로 동양 남성이 저런 모습을 제가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간 거예요. 신문에 나가자마자 LA 타임스에 나간 것을 미국 텔레비전에서는 그날 밤부터 그냥 그대로 베껴서 헤드라인도 그대로 있고, 미국에서의 텔레비전 구조는 신문이 저널리즘을 하면은 텔레비전은 그것을 그냥 읽고 브로드캐스트 확성하는 그 기능이 미국의 일반적인 구조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텔레비전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좋은 저널리즘을, 그 due diligence,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안 하고 아예 오락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 주의만 계속 이끌어가서 채널을 못 돌리게 하는 그런 방송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식으로 하는 방송이 바로 팍스 뉴스입니다. CNN도 그거의 절반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이 덕망 있는 텔레비전 뉴스 얘기하자면 그 NBC, CBS, ABC 그 네트워크 뉴스 크루만 다들 존경하고 믿어요. 다른 방송은 믿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느닷없이 우리 신문사 이 중국계 기자가
칼럼을 쓴 거예요. I am not Korean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섬찟하다는 거예요. 다른 아시안계들은 국가에서 시키면 그냥 따르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총 들고 나와서 오히려 우리가 표적이 되냐고. 우리는 싸울 의도가 없다. 그게 일반적인 미국계 동양인들의 자세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지금 31년 이후에 미국 파퓰러 미디어에서는 동양 남성들이 이제는 멋지게 나오고 섹시하게 나오고 그럽니다. 주연으로도 나오고 슈퍼히로도 나오고. 그게 이제 문화를 바꾼 거예요. 이 power of the media는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다음 세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저만 하더라도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자라면서 영화나 이 TV에서 동양 남성의 우러러보는 만한 동양 남성상을 못 봤기 때문에 저런 직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뀌고 미디어에 동양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 Asian American Journalist Association 가면은 그 아시안계 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의사, 닥터 아니면은 편의점 아니면 세탁소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다양한 인문학계 공부도 많이 하고 직업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당시 자기 가게를 지키는 마켓 주인인데 폭동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LA 타임스에서 저희가 받은 폴리츠 프라이즈입니다. 그 해에 저는 이제 우리 신문사 올해의 기자로 상을 받고 제가 나중에 저는 그 상금 가지고 집 다운페이하고 집 샀습니다. 자, 이 어느 조직이나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LA 타임스에서 그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LA 타임스 또 AP 로이터스 가는 데마다 저한테 이제 리더십 오퍼튜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교육에서 summarize 하자 보면은 그 리더십 컴포넌트는 integrity, honesty, and transparency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분은 빌 루드라는 제 보스였는데 LA 타임스에서 제가 하루는 그 자동차 칼 체이스를 취재하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경찰한테. 거기서 이제 경찰이 하는 일 업무 방해로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창작의 자유도 포함되고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는 어떤 사진도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그래서 사진 기자는 있는 것을 찍고 사진 작가는 사진을 셋업해서 없는 것도 찍고 그 차이인데 저는 이제 사진 기자 쪽에 속하는데 저널리즘은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찍은 어떤 사진도 법원에서 와서 지우라고도 못해요. 그만큼 법으로 보장된 액티비티인데 이 경관이 와서 자기네들 작전하는데 제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 루드한테 와가지고 Bill, I got a ticket 했더니 실망한 눈초리로 저한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신문사에서 변호팀 고용해서 너 변호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그 변호팀하고 제가 케이스를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와서 빌한테 제가 Bill, I won. I was acquitted. acquit이라는 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I am sorry for having doubted your integrit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내가 너의 인격을 의심한 것을 내가 지금 사과한다. 그렇게 저한테 매니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니저도 자기의 그 허물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벨하고 한국말로 말해서 찐친이 돼가지고 이번 돌아가실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는 말은 자기가 책임 맡은 부원들하고 찐친이 될 정도로 솔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또 자기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존감은 있어야지 매니저를 해요. 제가 이제 LA 타임스에서 플러스를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AP 통신에서 워싱턴 뷰로를 와서 맡아달라고 오퍼리 와서 워싱턴 가서 일했어요. 근데 워싱턴 가는 일이 저한테는 it was no brainer. 왜냐 인생의 여정에서 이 경험도 하고 저 경험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배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LA 타임스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동료들이 왜 너는 Velvet Coffin을 떠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Velvet Coffin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의자의 옷감처럼 부드러운 옷감으로 만든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정년이 없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해도 되는 미국의 최고의 좋은 직장인데 그걸 왜 버리고 가냐. 그런데 저는 서슴없이 떠났습니다. 왜냐 미국의 결정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하는지 가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가서 저하고 같이 일한 제 부하 직원인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조 마켓인데 다른 언론사 부장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 AP에 와서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AP 워싱턴 뷰로가 전 세계에서 AP 통신 중에서 최고로 큰 뷰로예요. 거기에 사진부 제가 책임 맡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를 갖다가 가소롭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캥 다이너스티라고 저희 부서를 강씨 왕조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한테 많이 배웠고 또 조는 또 저를 통해서 또 모르는 걸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AP통신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필름 편집하고 있는데 저쪽에 서 있는 프랭크도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그 나이하고 관계없이 이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A successful team speaks in single vocabulary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동일한 단어를 쓸 때 목표가 뚜렷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이 85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김영삼 한국에서 온 야당 지도자를 만날 때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고 그 후로도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것은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 재임 미국에서의 성공한 대통령의 척도는 두 번째 당선되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이 두 번째 당선됐을 때 제가 취재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은 제가 이제 97년도 워싱턴 가서 취재했고 나중에는 그게 화이트하우스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부부의 그 온도를 우리는 사진 기자들은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을 했죠. 그 당시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별로 공개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래도 임기 말에 자기의 레가시로서 미디스트 피스를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keeping your fingers crossed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게 미국 기준으로는 잘 되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언제부터 미국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안 받았냐 물어보는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미국 사람하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부터는 차별이라는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일하면서 한국말 어설프게 배워서 하는데 그분들이 차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
언어와 문화를 잘 알면은 차별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서 자기 본국 언어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문이 있지, 요즘에 인터넷 있지,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류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방인으로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들들한테도 우선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나중에 한국말 배우고 싶으면 아빠같이 집중해서 한국말을 공부하면 금방 배워지니까 지금부터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 놈은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국어 교육 받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의 일부니까. 대통령이 곤욕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폴리처상을 AP 통신에 있을 때 그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로 제가 저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백악관 직원으로 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부시 대통령 이나규레이션 하기 하루 전날, 지금 폴 트렛인데,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아침까지 백악관을 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아침까지 백악관에서 자고 취임식장으로 가서 새 대통령 취임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사저로 가고, 또 새 대통령은 그날 오후에 백악관 들어오고, 그렇게 공백이 없어요,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 가까이서. 저분은 이제 제가 옆에서 관찰했을 때 사람을 만나면 엄청 진지하십니다. 눈을 보고 얘기하시고, 악수를 할 때도 아이 컨택을 꼭 유지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요. 모범을 저렇게 보이고, 눈높이 맞춰주시고, 누구든지. 그래서 저분하고의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많은 사람은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He was a likable guy. 또 우리가 찍은 사진을 저렇게 일일이 보시면서 잘했다고 좋아하시고, 또 진지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백악관 실내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아니 1년마다 한 번씩 딱 그 대통령이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광대가 와가지고 자기 self-deprecating humor, 자기를 낮추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밤이 있는데, 그 만찬에 기꺼이 저렇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조롱거리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허풍쟁이 대통령은 저 dinner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분은 자존감이 엄청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정치인들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이분은 같은 상원이지만, 미국에서 상원은 귀족입니다. 워싱턴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6년으로 제일 길고, 그 상원원들은 날마다 거울 보면서 자기가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스태프가 80명 정도 됐어요. 그것이 국가에서 기금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후원자들이, 또 후원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훌륭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배후에는 그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저런 분한테 후원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한테 유리한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이 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런 역할로 해서 소위 elected officials,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이 특정 기업이나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로운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제가 46년 살아고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미국의 맹점입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이 지금 망하는 길이고 이것을 지적하고자 월스트리트 무브먼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있었어요. 이 자본하고 정치하고 유착 관계를 끊으라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유권자가 하셔야 돼. 유권자가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정치만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매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래 있는 정치인들은 썩어요. 그냥. 그 다음에 쉽게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미국의 탑 1%가 대부분의 재산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재산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런 인플루언스예요. corporate influence.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고 있어서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존 맥케인. 이분은 월남전 때 공군 조종사로 하노이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두 다리가 부러진 그런 전쟁에서 생존자인데 상원의원이 되셔가지고 대통령까지 출마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겨룰 때 그 유권자들이 자기한테 오바마는 머슬럼이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오바마는 he's a decent person.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저런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초당적으로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다 찾아왔었어요. including 오바마 대통령. 근데 유일하게 안 간 사람은 트럼프밖에 안 갔어요. 초대를 못 받았어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이분은 진짜 쿨가이로 여러분도 보이시죠? 네, 행동도 그래요. 저하고 만났을 때도 자기가 시카고 대학에서 법 강의하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시카고 대학교에는 제 동생 이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거기에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내 앞으로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오사마 빈 라든 저격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강인한 모습을 제가 저렇게 했고 트렌트 라시라고 미국 공화당계에서 악명 높은 이 당 대표였는데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때 많은 법안들을 막았어요. 그 당시에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그래가지고 천적으로 알았는데 퇴임할 때 이 폴트렛을 갖다가 이제 의회에다가 건다고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공방할 때는 공방하지만 서로 또 개인적으로 저렇게 축하해 줄 때는 축하해 주는 그러한 초당적인 것이 저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이 현직이었고 조지 H.W. 부시, 바버라 레이디 존슨 버드고 이쪽은 제로 포드, 베리 포드 지금 99세 지미 카터 대통령, 로슬린 카터 여사 한 자리에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서 지금 대부분 돌아가셨죠. 스트롬 더먼 100살까지 상원을 하셨어요. 상원원이 6년 임기를 48년이나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악명 높은 것이 뭐가 있냐면 주변에 여성 직원들 지나가면 엉덩이를 꼬집었어요. 그래서 이분만 만나면은 여성들이 얼른 손을 이렇게 잡고 인사했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받는 게 군인들 사열입니다. 미국은 군대 국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때 이분은 지난 50년 워싱턴에서 살았어요. 상원의원, 부통령 8년, 지금은 대통령. 프로페셔널 폴리티션.
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셨을 때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때 미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있고 백악관, 입법부가 있고 그게 Congress,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죠, Supreme Court.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 이리라 저리라 못해요. 하원 의장 어젠다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원하는 거 다 안 해주고 대신에 하원 의장만 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데 세금을 올리는 거 하원 의장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못해요.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모르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펠로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내가 펠로시한테 이르라저르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의회는 의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실력자. 그때 이제 그것을 아는 우리 대통령이 오셔갖고 소고기 전면 수입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광우병으로 엄청 고생하셨죠. 네. 워싱턴에서 이런 것을 파월숫이라고 합니다. 빨간 옷. 여기 여성분들은 다 빨간 옷 한 벌 있으셔야 돼요. 자기가 가장 힘이 있는 날 입는 옷이에요. 자기한테 인사하러, 하원 의장한테 인사하러 온 분한테 서로 빨간 옷 입고 경쟁하고 있는 게 기싸움. 하원 의장이 법안을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1등 공신하는 사람들 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원 의장 이름이 쓰여진 그 펜 조금 해야지 이 펜 다 가지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펜을 나눠 갖고 그 펜을 갖다가 액자에다 넣어서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놔요. 왜냐하면 의원의 능력은 어떠한 법안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유권자한테 그걸 또 알리고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일 잘한다고 그러고 다시 뽑아주니까. 프레지던트 클린턴의 말썽꾸러기 동생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인은 초상권이 없어요. 공인은. 왜냐? 공인은 가족들도 보이면서 나가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어요. 가족들도. 자, 알고올 부통령 시간이 이제 적어지니까 얼른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고 이래도 초상권 없습니다. 또 대통령은 우리가 취재할 때 저기 보안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상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확인된 한국에서 도청해갔다는 거 확인해 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개적인 정보를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게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잡혀 들어갔죠. 이 서스펙트 그 용의자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용의자들의 사진과 이 신세 저렇게 이름이나 그런 것을 다 발표합니다. 그 언론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 실명. 여기서 16살 먹은 소년만 빼고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실명으로. 9.11 테러에서 죽은 3,000명 이름도 다 실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 이름까지. 오늘 아침에 팍스 뉴스가 이 도미니언 보팅 머신 그 투표기 만드는 회사한테 1조 원 협상해주고 끝냈어요. 오늘 트라이얼 시작하기로 됐거든요. 12명의 배심원들 뽑아놨고 12명의 대처 배심원 뽑아놓고 지금 오늘부터 재판 들어가기로 했는데 막판에 합의해 준 거예요. 근데 1조 원이 이 팍스 뉴스한테는
엔터테인먼트 만드는 회사로서 그냥 파켓 체인지예요. 잔돈이에요. 그냥 저보다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시청률 안 떨어지기 위해서 얼른 합의해주고 끝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네들의 유명한 스타들 전부 다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자기네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팍스 뉴스에서 보도하는 어떤 것도 여기에서 증폭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여기서는 사실이 없어요. 예. 지금 팍스 뉴스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27억 불 명예훼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협상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수술 가지고 온 올 도미니언 투표기는 아리조나에서 자동적으로 투표를 바꿨다고 주장을 트럼프가 해가지고 보안에서 있는 기계를 외부 기술자를 들여보내서 확인시켰어요. 아무것도 발견 안 됐어요. 대신에 그 투표 기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야 돼요. 왜냐? 외부 기술자가 손댔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의 투표 기계는 아무도 손 안 대요. 보안이 철저하게 다 지켜져요. 모든 50개 주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기계들은 투표 기계들은 인터넷에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서 그걸 매번 침입하려고 해도 사이버 어택 대상이 안 돼요. 미국에서 투표 잘못 나왔다, 기계에 오류됐다, 그거 얘기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기자들 보내서 취재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먼저 새벽에 선서식을 합니다. 왜냐? 미국이 하루에 10억씩 쓰는 국방부의 공백이 몇 시간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대통령보다도 먼저 저렇게 선서식 하는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가 백악관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으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국방부가 9.11 때 저렇게 공격받았습니다. 비행기로. 아까 얘기했죠. Time, place, and context. context는 워싱턴 모뉴멘트가 있는 워싱턴. context는 비행기가 이쪽으로 들어갔고, time은 바로 그 비행기 떨어진 1시간 안에. 그게 포토저널리즘의 힘이고요. 제가 이제 원래 공군 사관학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안경 쓴다고 조종사가 못 뜬다고 해서 제가 UCLA로 갔는데 결국에는 공군 비행기 탔습니다. 그리고 B-2 바머, 스텔스 바머를 처음으로 제가 취재를 했고 공정급유 받고 있는 무서운 미국 국방부에서 하루에 10억 달러씩을 써서 저런 비행기가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회계사만 17,000명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이 플로러버스 운엄이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13명의 여신하고 승천하고 있는 미 의회 벽화입니다. 저게 이 플로러버스 운엄 여럿에서 하나로. 자, 제가 북한 취재 갔을 때 도착했더니 제가 제 비자가 취소됐다고 공항에 혼자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출입국 국장이 이 오른쪽 배 나온 사람 저를 데리고 사람들 다 떠난 후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다른 차를 타고 평양 반대 방향으로 저를 하루 이렇게 억류하러 갔어요. 가서 토론해야지 결정이 난다고 입국이.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진달래꽃 사진 좀 찍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총든 사람이 일하는 농부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도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